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.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확 뛰어오른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쿠콘인데요.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, 도대체 쿠콘이 뭐 하는 회사인지, 그리고 왜 다들 이 회사를 데이터 고속도로의 독점 사업자라고 부르는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?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, 그 하나하나에 전부 통행료를 매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쿠콘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쉽고 강력하게 설명해 줍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료에서 쿠콘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. 데이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독점 사업자. 지금부터 이 고속도로라는 키워드를 머리에 딱 넣고 쿠콘의 사업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쿠폰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.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, 그리고 수백 개에 달하는 은행이나 정부기관, 그 사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기업들은 쿠폰이 이미 쫙 깔아놓은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아주 편하게 가져다 쓰는 거죠. 그리고 그 대가로 쿠폰에게 톨게이트 비용, 즉 통행료를 냅니다. 이게 바로 쿠폰의 수수료 수익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는 차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왼쪽을 보세요. 이건 데이터 서비스라는 초고속 추월 차선이에요. 그냥 정보가 뭔지만 조회하고 끝나는 거죠.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은행에 내야 할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남는 게 엄청 많겠죠. 반면에 오른쪽 페이먼트 서비스는 진짜로 돈을 이체시키는 일반 차선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은행에 꼬박꼬박 수수료를 내야 해서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바로 이 수익성의 차이가 쿠콘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. 와,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숫자로 보여주네요. 수익성 높은 데이터 서비스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40%가 넘습니다. 이건 뭐냐면 고속도로의 차가, 즉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은 거의 없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정말 엄청난 수익 구조라는 뜻입니다.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? 바로 이 회사의 안정성입니다. 매출의 90% 이상이 고객들이 API를 쓸 때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반복적인 수수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이건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프로젝트성 사업이 아니라 마치 월세 받듯이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현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. 아니, 그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다른 회사들은 안 할까요? 왜 못 따라할까요? 바로 워런 버핏이 투자의 제1원칙으로 그렇게나 강조했던 경제적 해자 때문입니다.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성주에 파놓은 깊고 넓은 강물 말이죠. 쿠콘의 해자는요, 특히나 더 깊고 넓다고 평가받습니다. 이 해자는요, 무려 3겹의 강력한 방어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첫째,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연결된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오는 네트워크 효과. 일단 다 연결돼 있으니 고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. 둘째, 한번 쿠폰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 시스템 깊숙이 연동돼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높은 전환 비용.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년 넘게 쌓아온 독점적인 기술력과 정부의 공식 라이센스. 이건 뭐 정말 철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? 쿠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금융 분야를 넘어서 의료, 헬스케어, 물류 같은 새로운 영토로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. 여기에 자금 세탁 방지 AML처럼 훨씬 더 비싼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고부가 외치 서비스를 추가하고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해외 시장으로까지 길을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와, 이거 완전 무결점 회사 아니야?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아시잖아요. 투자의 세계에서 완벽함이라는 건 없습니다. 가장 견고해 보이는 성에도 반드시 약점은 존재하기 마련이죠. 이제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제 똑똑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. 쿠콘의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 뒤에 숨어 있는 리스크 요인들, 잠재적인 위협은 과연 무엇인지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크게 3가지의 핵심 위협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첫째, 이건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데 바로 정부의 규제 변화입니다.
데이터 정책이 바뀌면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. 둘째, 경기 민감성입니다. 핀테크 산업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데이터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줄어들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거죠.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보안 및 해킹 리스크입니다.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?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. 그런데 자세히 뜨다 보면 2022년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조금 올랐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좀 떨어졌어요. 아마 신사업 투자 때문일 텐데 이게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다 하는 체크 포인트 정도는 되는 거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지금 주가 비싼 거야? 싼 거야?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봐야겠죠?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쿠콘의 PER이 한 28.8배 정도 됩니다. 이게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. 하지만 코스닥 IT 업종 평균 PER이 77배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어떠세요?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. 생각보다 그렇게 고평가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?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. 어쩌면 시장이 이 회사의 독점적인 가치를 아직 100%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다 모아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이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과 투자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? 자료에서 내린 종합적인 평가는 아주 명확합니다. 투자 매력도 높음.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. 독점적인 시장 지위, 압도적인 수익 구조,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명확한 성장성.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이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,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제안할까요? 바로 조정 시 분할 매수입니다. 쉽게 말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. 그 대신 주가가 건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내려올 때를 기회로 삼아서 마치 적금 붓듯이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비중을 늘려가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입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은 이 데이터 고속도로의 요금소가 앞으로 5년, 아니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진심으로 확신하시나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